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신부입니다. 오늘은 대한성공의 교회 건축의 특징이라고 할까, 대표적인 교회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성공회가 그 코오프 주교에 의해서 선교된 해가 1890년입니다. 실제로 그 선교사들이 이 먼 한국 땅까지 와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었을 겁니다. 의술이 발달했던 나라도 아니고 그 풍토병이라도 한번 걸리면 코로나 이상으로 정말 그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서양인이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교회를 건축을 할 것인가. 이미 그 전에는 이제 카톨릭 명동성당도 있고, 대체로 카톨릭 교회는 로마네스크나 그 후에 네오고딕 형식으로 많이 지어졌습니다만, 하물며 그 1898년에 지어진 옆에 있는 정동감리교회도 마찬가지로 네오고딕 풍입니다. 그것은 명동성당하고 아마 벽돌이 아마 같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성공의 영국 선교사들이 고민했던 것은 성공의 정신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적절한 토착화라고 하는 것은 정착이 된 게 아니죠. 토착화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튼 토속적인 양식의 교회 건축을 구축해 볼 것인가 라고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제물포 교회를 지을 때는 서양식으로 작은 벽돌집으로 교회로 졌지만 1900년도에 강화읍 성당을 지을 때는 유교 양식을 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 양식이 아니냐 하는데 유교 건축 양식에 가까운 겁니다. 특히 강화 땅에는 그 하국 정제도가 양명학을 시작했던 번성했던 그 유학자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 읍내의 양지바른 그 언덕에 한옥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유교 양식과 사찰 양식의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단청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교 건축은 그 건박성 때문에. 그래서 그 강화읍 성당에 있는 그 불교 양식 같은 앞에 들어갈 때 있는 산문과 단청은 후대에 아마 지어지고 칠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적으로는 그 밑에가 그 철종의 그 궁이었었는데 그 위에다 그 교회 건축을 지을 때는 상당히 약간의 반발도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그 1900년대 당시에 그 강화읍 성당 그 아래 지금 주차장에 있는 쪽을 보면 거의 정말 그 한국의 민가가 그 초가로 벌집같이 살기에도 요즘 사람은 살 수 없는 그런 집들의 풍광입니다. 거기에 그 고래등 같은 그 기와집을 지었으니 그게 얼마나 그 권위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한테 보였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트롤루프 신부가 그 교회를 짓고, 그리고 1923년에 설계를 시작해서 1926년에 거의 완공을 한 저희 주교자 교회는 또 제대는 비잔틴풍이고, 그리고 겉 양식은 네오로마네스크 풍으로 혼합을 해서 졌습니다. 그것은 이태리에 있는 그 시칠리 섬에 있는 체팔로 성당이나 몬레알레 성당에서 아마 힌트를 얻어서 그렇게 졌다라고 하는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글쎄, 이 참 위험한 상상이긴 합니다만, 주교님이 계신 곳은 서양식이고 지역에는 한국식이고 그런 등식이 형성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개신교회나 그 카톨릭교회도 소위 절충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옥이었다가 그 다음에 서양식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절묘하게 절충을 합니다. 그래서 종탑은 서양식이고 집은 한옥이 되거나, 그런 한양 절충양식이 한 20, 30년 유행을 하는데 1920년대, 10년대, 30년대까지 이상하게 대한성공회는 절충 양식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양식이든가 그냥 한국식이든가 그렇게 교회 건축이 되어졌죠. 지금 생각하면 왜 절충 양식이 없었을까 생각하니까 우리 성공회가 가난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를 한번 지으면 새로 부셔서 새로 진대거나 하는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새롭게 교회 건축할 뭐 경비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워낙 교단이 작으니까 굉장히 큰 짐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옥성당이 한번 지어지면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현대까지 교회를 다시 부수고 팔고 또 다른 데로 이사가지 않는 한은 계속 그 한옥 양식으로 남아있게 됐던 거죠. 그것이 어떤 점으로는 참 장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주나 부산 이런 데는 일본인을 위한 교회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양식이지만 일본풍이 가미된 서양 일본 그 화식이라고 하나요? 그 절충된 양식입니다. 그 청주 교회도 청주 수동교회도 가보시면 겉은 참 한옥 양식인데 벽체는 벽돌로 했지만 안에 가서 자세히 보면 일본 냄새가 조금 난 것을 아마 느낄 겁니다. 그리고 강화읍 성당은 보면 제대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제대 쪽을 보면 그건 뭐 제 눈으로만 그렇게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도 상당히 권위적입니다. 그 앞에 그 성체 그 칸막이까지 있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청나라 양식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나기도 합니다. 그 만추리아 중국에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현판 한문으로 쭉 쓴 현판들도 카톨릭 중국 북경 성당에서 그대로 갖다 이식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거기가 그 유학의 땅이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중국 만추리아 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았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당은 옛 온수리 성당입니다. 지금은 약간 박물관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당은 한국인에 의해서 한국인의 재료로 지어진 겁니다. 그거야말로 가장 토착화된 성당이라고 할 수 있죠. 강화성당은 거기에 비해서 모든 것은 영국에서 비롯됐고 아마 목수만 한국인이지 않았을까. 그 옆에 측문이죠. 측문과 열쇠고리까지 다 영국에서 수입을 해서 갖다 붙였는데 그 한옥으로 친다면 문도 좀 한국식으로 했으면 했는데 왜 하필 문은 또 영국에서 열쇠 장치까지 영국에서 가져와서 했을까. 그건 참 의구심이 듭니다. 그 최근에 그 온수리 교회 그 옛 성당의 지하가 그 통풍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바람에 그 기둥이 조금 썩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를 새로 갖다 붙인 것을 봤는데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튼 한국 성공회의 건축의 특징은 어떤 시대적 상황과 뭐 재정적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진천성당, 옛날 예산성당, 뭐 각 시골에 있는 교회들처럼 한옥성당이 오랫동안 그 보존되어 있었다. 지난번에 용인성당을 한번 갔었는데 용인성당도 좀 문화재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이 되질 않아서 아마 포기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 교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한옥성당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있고 또 그 보존된 한옥성당 몇 개 남지 않은 보존된 한옥성당이 정말 제대로 한옥답게 좀 수리가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질적인 것을 갖다가 또 리노베이션을 하고 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이제 21세기 중엽에 들어서서 다시 한옥성당을 우리가 질 수 있을까?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겠죠.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나 한국 땅에서 한국 양식, 한국의 목조 건축 양식은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한 것은 뭐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타교단 외부 건축가들이 볼 때 대한성공회가 갖고 있는 가장 장점은 서울주교자 성당도 있지만 그 강화읍성당 그리고 그 시골 곳곳에 있는 한옥성당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 주교자 교회는 그 옥스퍼드 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그 영국에는 절묘하게 낭만주의 운동이 있었을 때였고 그리고 미술공예 운동이 한참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건축가 딕스는 미술공예 운동했던 윌리엄 모리스의 후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가 지하 채플에 가면 트롤로프 뭐 동판이라거나 십자가라거나
촛대 이런 모든 것들이 영국에서 수공예품이 이제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죠. 아마 그 한국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포글 주교자 교회가 그 당시 그 영국의 미술공예 운동할 때의 흔적들이 그 후손들이 제작한 그런 공예품들이 상당히 보존되고 있는 그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 가치가 있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고맙습니다.